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5일 6.25 동란을 불러일으킨 그날의 정말 분노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제2의 6.25를 획책하는 북한과 또 여기에서 준동하는 그 북한 친북 세력들,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굳건히 붙잡고 이들 친북주의자들을 척결을 해나가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의 결심입니다. 친북주의자들을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이 6.25에 임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영남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김명수 교수가 이런 글을 조선일보에 게재했습니다. 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민주주의. 헌정질서 이제 투쟁에 돌입한 한국민주주의. 참 개탄하는 제목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도 둘 다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늘 패자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처음 넘어서 민주당 목표는 제2의 탄핵입니다. 바로 박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는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정말 대한민국 핵방어도 다 하고 국가안보 외국 나가서 방산 수출 온 수출 수주를 다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이 다 털어먹은 문재인이 다 털어먹은 그 국가 경제를 지금 다시 일으키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자, 탄핵하면 시켜봐라. 시키려면 시켜봐라. 국민들은 시켜봐라. 시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들의 각오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들이 이들이 바로 어두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동선전, 왜곡 선동선전에 넘어간 이 우중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리석은 군중이 있다면 그것이 이들의 원한과 결합하면 끔찍한 죄악을 낳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라면서 90도 폴더 인사를 올리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인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개화기 심파극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김영수 교사는 이게 혹시 개화기에 심파극을 보고 있나 이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강민구는 둘 다 아버지 아들이 나이가 같습니다. 1964년 동갑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난관이 모두 이 한 장면에 응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화다. 사사화라는 말은 프라이베티자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인화하는 거, 사사화. 개인화. 이것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개인화돼 버렸다. 이건 개인당이 돼버리고 사당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 정치 손에 닿으면 뭐든지 사유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 지금 형태가 그렇다 이거야. 한국 정치 손에만 닿으면 뭐든지 사유물로 바뀌어버려. 정당도 본래 공적 조직인데 한국 정당은 보스의 사유물에 불과하다 이거야.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아래 철저히 사당화돼 버렸습니다. 반대자는 모두 공천학살 당했습니다. 사당화 구렁이에서 개인 숭배 독버시 자랍니다.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 후보자 모두가 이재명에게 충성한다고 정신을 못 차린다. 충성맹세. 이재명 대표가 배우 차은우보다 멋지다거나 정조를 닮았다고 하는 인사들이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정청래는 이 대표의 전기 인간 이재명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껴 읽었다. 흐느끼며 읽었다. 이렇게 말한 자입니다. 이 자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별을 붙이고 제복 입고 딱 서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능욕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대원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비단 해병대 사령관뿐이 아닙니다. 여긴 육군 장성도 있고 다른 해병 장성도 있고 군에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정청래한테 당하는, 일어서 앉아 박지원이한테 당하는, 한 발로 일어서서 두 손 들어, 이런 모습에 치를 떨었지 않겠습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의 정기, 인간 이재명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울었다, 읽었다. 아이고 정말 정말 이 나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사사와 개인 사당화, 사적으로는 모든 사유물화된 이 두 번째 먹이가 국회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둘입니다.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171석으로 입법부를 완전 점령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 것처럼 입법부에는 단독 정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입법부의 단독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단독 개헌하고 국회의장도 단독 선출하고, 제2당이 맡은 법사위원장, 여당이 맡은 운영위원장도 독차지 다 뺏어서 자기들이 다 가져버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습보다 국회법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게 이게 국회의장입니다. 딸랭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습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화가 죽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관습 같은 훌륭한 국회의 유산이 전부 다 훼손됐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만듭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루면 하루가 다르게 이상한 법들을 판사 쫓아내는 법, 검사 쫓아내는 법, 등등 탄핵의 종류를 법 왜곡죄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죄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래서 입법을 합니다. 관습 같은 법은요, 훌륭한 유산이 일단 훼손이 되면 입법으로 그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하예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관습 같은 훌륭한 유산이 훼손되면은 결코 입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점한 입법 권력으로 민주당은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판검사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판검사를 옥죄기 위해서 지금 사법부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무고죄 등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고죄를 입법하려 합니다. 이게 모두가 이재명의 방탄용입니다. 특검, 이 특검, 최상병, 아무것도 아닌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 2개, 또 4가지의 국정조사, 해병대원, 양평고속도로, 유전개발, 방송정하고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켜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쟁탈하겠다는 바로 이겁니다. 쟁탈전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걸 민주적 통제라고 그들은 X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정당화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연성 가드레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소위 상호 관용주의, 이런 규범도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상호 관용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제1규범이라고 합니다.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는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절제, 이걸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2규범이 바로 그건데, 레비츠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아마 그 책들은 한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점에.
입헌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통제는 헌법 정신 앞에서 멈춰야 한다. 딱 멈춰야 되는데 헌법 정신까지 민주적 통제하면서 헌법을 갖다 갈아엎으려고 합니다. 네. (87년) 우리 헌법의 기본적 목표가요, 대통령 독재의 종식이었습니다. 그때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40여 년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한국 정치를 괴롭힌 최대 난제였지만 하물며 입법 독재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미 1948년 재헌헌법에서부터 뿌려진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원적 정통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70여 년간 정통성 우위를 둘러싼 대결이 끝이 없었습니다. 국회는 늘 패자였다가 이번에 이 문재인 때 극좌파들이 잡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탄핵을 시키고, 온갖 장난을 하고, 정말 말종의 짓들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어서 4년간 영어의 생활을 하게 했던, 30년형을 때렸던 김명수와 문재인의 그 업보는 이 나라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들은 업보 처리가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손쉬운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희생양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건 누굽니까? 최종 목표는 바로 제2의 대통령 탄핵입니다. 오늘날 이 개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는 이 김영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딸 같은 정치 팬덤은 저성장 수축사회의 르상띠망, 폐행, 그리고 소설 미대의 탈진 실화가 낳은 새로운 우증이다. 어리석은 징조다. 거기에 영합한 포퓰리스트들이 그 힘을 등에 업고 정당을 사당화하고 있고 국회를 지배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언론을 비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돼 있다. 우리 여기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이들을 분쇄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하는 게 아니고 분쇄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분쇄를 해야 된다는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네. 오늘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고 또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6.25 동란, 그날 6.25를 생각하면서 상기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든가 전체주의자들인가 또는 이런 소위 친북주의자 친중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능욕당하는 이 순간에 지금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게 이걸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쟁취를 하려고 저들이 달려드는 그 권력, 찬탈, 이거를 우리가 막아가면서 이들을 분쇄해 나가는 그런 공세적 능력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신이 이 나라를 도울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진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경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